마켓콕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어제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도 좀 좋은 모습을 기록하다가 시간외에서도 꽤 변동성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아마존의 경우에도 시간외에서 거의 10% 넘게 상승을 하다가 지금은 4% 하락으로 급격하게 전환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들 경기 침체에 있을까요? 이런 부분들도 주시하시면서 뉴스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 한미 정상회담 내용들 계속해서 업데이트 하셔야겠죠.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양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반도체 지원법에 대한 협의와 조율에 나서기로 했지만 사실상 원론적인 입장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우리 기업들에게 타격을 줄 수 있었던 경제 안보의 핵심 현안들이 많았는데요. 구체적인 해법이 좀 도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려를 해소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쉽다는 그런 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공동성명 내용부터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양 정상은 청정에너지 경제를 구축하고 양국의 핵심 기술을 위한 상호 호혜적인 공급망 생태계를 구축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이러한 점에서 IRA와 반도체법에 관한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양국의 최근 노력을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양 정상은 동법이 기업 활동에 있어서 예측 가능성이 있는 여건을 조성하면서 상호 호혜적인 미국 내 기업의 투자를 독려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산업 규제와 관련한 두 법안에 있어서 구체적인 해답을 제시하기보다는 협의를 계속한다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재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애초에 한미가 IRA나 반도체법 문제를 이번 정상회담에서 핵심 의제로 삼지 않았다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기업들의 우려를 시원하게 해소하기에는 조금 어려웠던 그런 정상회담의 내용이라는 점까지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렇게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중국 쪽에서도 하나 코멘트가 또 나왔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성명의 내용 가운데 양 정상은 영내 안보와 번영의 필수 요소로서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중국 정부가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이 거론된 것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미국과 한국은 대만 문제를 실제로 똑바로 인식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며 대만 문제에서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잘못되고 위험한 길로 점점 멀리 가지 말아라라고 이렇게 약간의 비판 섞인 어조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오 대변인은 대만 문제는 순전히 중국의 내정이고 중국의 핵심 이익 중인 핵심이라면서 대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중국인의 일이고 외부 세력의 간섭은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다시 한번 내놨는데요. 다만 이날의 중국의 입장 표명은 과거 두 차례 한미 정상회담 당시와 비교했을 때는 다소 표현들이 좀 절제됐다라는 평가들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의 반발이 일단 있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도 체크를 해보셔야겠죠. 한중 관계가 경색되면서 최근에 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던 종목들인데요. 아모레퍼시픽이나 글로벌 텍스프리, 호텔신라, FNF까지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개별 소식입니다. 어제 사실 장 거의 막판쯤에 LG전자의 실적이 나왔는데요. 올해 1분기 매출은 20조 4,159억 원이었습니다. 영업이익은 1조 4,974억 원을 달성했다고 공시를 했는데요. 역대 1분기 실적 가운데 매출액은 두 번째였고요. 영업이익은 세 번째로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LG전자 호실적을 좀 기록한 가운데 장마감 이후에는 컨퍼런스 콜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 부분 주목이 됐습니다. 지금 컨퍼런스 콜 내용 가운데 하나 주목해 보셔야 될 만한 부분이 바로 로봇입니다. 상업용 로봇 시장에서 실내 자율주행 기술과 함께 멀티 로봇 운영의 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배송 물류 로봇 중심의 사업 전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나 서빙 로봇에서 국내 주요 통신 사업자들과 사업을 협력하면서 올해 의미 있는 수준의 점유율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물류 로봇의 경우에는 주요 물류센터 이외에도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장기적으로 시장이 먼저 좀 형성된 식음료 영역을 볼륨전으로 활용을 해서 물류 영역의 해외 시장 개척을 통해서 이제는 배송 물류 로봇의 자동화 솔루션 프로바이더로서 사업 역량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계열사와의 사업 시너지를 창출하고 솔루션 사업 모델들을 계획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LG전자가 긍정적인 소식을 밝히자 결국에는 관련 종목들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T-로보틱스는 2차 전지와 관련된 또 추가적인 소식들이 한 가지 있기 때문에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로보티즈와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스타 모두 시간외에서 함께 상승했습니다.
네, 다음은 단독 보도가 있었습니다. 에코프로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조금 전에 시장 상황에서도 보셨겠지만 에코프로 어제 18% 급등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 에코프로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전환사채에 설정된 매수 청구권이죠.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콜옵션은 미리 정한 가격으로 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데요. 이 에코프로가 2년 전에 발생한 시비를 만기 도래 전에 채권자로부터 직접 취득한 이후에 직접적으로 소각을 해서 만기 시 주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취지입니다. 원래는 이제 CB가 주식으로 전환되면 결국에는 주식수가 늘게 되고 기존에 갖고 있던 주주들이 조금 지분 가치가 희석돼서 피해를 본다 이런 우려감들이 있었는데요. 에코프로가 직접 콜옵션을 행사하고 소각하기 때문에 희석 효과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됐습니다. 주주 환원 측면에서도 굉장히 환호할 만한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동채 에코프로 회장이 통큰 결단을 내놓기도 했었는데요. 단독 보도를 통해서 나왔고 이제 공시를 통해 공식화가 된 상황입니다. 이 부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한 가지 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또 코스피 상장에 예심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 올해 정말 호재가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는데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의 주가도 함께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거래소가 기업회생과 감사의견 거절로 주식 거래가 정지됐던 KG 모빌리티, 옛날 이름 쌍용차 기억하시죠? 상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제 기심위에서 결정이 나왔고요. 그래서 KG 모빌리티 오늘부터 유가증권 시장에서 주식 매매와 거래가 재개됩니다. 2020년 12월에 쌍용차가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고 거래가 정지된 이후에 2년 4개월 만에 다시 한번 거래가 재개되는 것인데요. 이제는 쌍용차가 아닌 KG 모빌리티로 거래가 되겠습니다. 지금 KG 모빌리티의 소액 주주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43,160명입니다. 총 발행 주식수의 21.67%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고요. 그래서 현재 주가가 8,760원으로 멈춰 있고 시총이 1조 6,377억 원 수준입니다. 일단 시작이 거래소가 8,760원을 평가 가격으로 정하게 됐는데요. 이에 대해서 최저 호가 그리고 최고 호가의 가격 범위 내에서 기준 가격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8시 30분 1시간 정도 이후부터 9시까지 이제 동시호가 구간에서부터 이 단일 가격에 의한 매매 방식으로 결정된 최초 가격을 기준가로 삼게 되고요. 이 기준가를 기준으로 일반 종목과 동일하게 상하 30% 범위에서 정규 시장 매매가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KG 모빌리티 관련 종목들, KG 모빌리티를 포함해서 KG ETS, KG 그룹주들의 흐름까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카카오페이가 미국 증권사 시버트에 전략적인 투자를 진행하고요. 글로벌 사업을 확장합니다. 이 시버트가 유장증자를 통해서 발행할 약 1,700만 달러, 한화로는 227억 원 규모의 신주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카카오페이는 시버트의 지분 19.9%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미국의 규제 당국이라든지 주주들의 승인을 거쳐서 31.1% 지분을 추가적으로 좀 매입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51%의 지분을 확보하게 되고 경영권 인수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시버트사는 1967년 종합증권업에 진출한 미국 소재의 금융사인데요. 나스닥에 상장이 돼 있고요. 지금 6개 자회사와 함께 증권 트레이딩이나 투자 자문을 포함해서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미국 증권시장에서 이렇게 시버트를 통해서 카카오페이 사용자 경험과 효익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카카오와 카카오페이, 카카오그룹주들, 카카오뱅크까지 체크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6가지 소식들 함께 정리해드렸습니다. 마켓콕 헤드라인이었습니다.